고성군이 겨울철 전지훈련 열기로 뜨겁습니다. 전지훈련팀이 대거 몰리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버스 안내양이 합천군의 버스 도우미로 돌아오면서 승객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때 20만 명에 달했던 밀양시 인구가 올해 1월 말 기준 10만 6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밀양시는 인구 10만 지키기에 나서면서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도내 1시간대, 수도권 2시간대 시대를 목표로 교통망 구축에 나섭니다.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남부내륙철도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성군이 올 겨울 전지훈련 열기로 뜨겁습니다. 남해안의 온화한 날씨에 더해 우수한 훈련시설 덕분인데요. 많은 전지훈련팀이 찾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스포츠타운에 있는 야구장. 어린 선수들이 내야 수비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립니다. 인천에서 온 야구팀인데 따뜻한 날씨와 우수한 시설을 갖춘 고성을 전지훈련지로 택했습니다. NC도 여기에 와서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미 프로 구단이 여기서 할 정도면은 정말 날씨에 모든 게 여건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 음식도 숙소도 마음에 들고 운동장도 마음에 들고. 올겨울 전지훈련을 위해 야구와 축구 등 9개 종목의 선수 4천여 명이 고성을 찾았습니다. 먹고 자고 훈련장 빌려 쓰고 한 팀당 많게는 수천만 원씩 소비하는 덕에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지훈련팀이 몰리면서 음식점 등도 때 아닌 대목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해봐야 한 20, 30명 받다가 한 250명 정도가 오면은 그건 엄청난 거죠. 그거.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생활용품도 여기서 안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은 올겨울 전지훈련팀 유치로 3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풍부한 음식점에 비해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숙박시설 때문입니다. 고성군은 올해 문을 열 예정인 유스 호스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유스 호스텔은 47개 객실에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숙박시설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월 말 준공 후에 시험 가동을 거쳐서 6월이나 7월경 되면 우리 스포츠인들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질적인 문제였던 숙박시설 문제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고성군은 전국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실내 야구장 등 시설을 대폭 확충해 스포츠 산업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버스 요금을 받고 승객들의 승하차를 돕던 버스 안내양을 기억하시나요? 요즘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합천군의 이 버스 안내양이 버스 도우미로 돌아와 승객들의 승하차를 돕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60, 70년대 가득 찬 버스에 한 명이라도 더 태우겠다며 애쓰던 버스 안내양.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직업이 되면서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추억 속의 버스 안내양이 합천군에서 버스 도우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덜컹거리며 시골길을 달리는 마을버스. 버스가 멈추자 버스 도우미들은 바빠집니다. 혹시나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부축도 해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줍니다. 도우미분들이 짐도 들어 올려주고 내려주고 참 고마워요.
합천군에서 활동하는 버스 도우미는 모두 7명. 버스 이용객이 많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버스에 탑승해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약 4만 명 중 만 65세 이상 인구가 45%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인 합천군. 버스 도우미는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또 다리에 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축도 해드리고 짐도 들어드리고 승하차 도움도 드리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잘하세요. 우리 보고 어이구 우리한테 적신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도 뿌듯하고. 지난 2019년 농어촌 버스에서 장날에만 운영됐던 버스 도우미 사업. 사업 시행 이후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종종 발생했던 안전사고 역시 현저히 줄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벗도 해주면서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까지 창출되고 있어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나 버스 도우미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때로는 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주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무거운 짐도 들어주며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도내 1시간대, 수도권 2시간대 시대를 목표로 교통망 구축에 나섭니다. 교통건설국은 1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은 올해 개통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의 현안 중 하나인 남부 내륙철도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지역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최근 고성과 진주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확장 사업, 함양 울산 고속도로, 김해공항 나들목에서 대동 분기점 등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 안민터널 진해 방면이 오는 14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인 15일 밤 10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창원시는 이 기간 안민터널 내 성주 수원지 도수관로 누수 복구 공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운행은 진해에서 성산구로 오는 방향의 차로를 한 개씩 나눠 양방향으로 이뤄집니다. 중앙 차선에 탄력봉 설치와 철거를 위해 14일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공사가 끝나면 2시간씩 부분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차량 폭이 3m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석동터널로 우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3일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경남의 주력 산업을 언급하며 청년이 선호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지역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지역 벤처 생태계 조성에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주항공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건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상남도는 산업은행, 우주항공청과 뉴스페이스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산업은행 등이 참여한 경남 KDB 지역 혁신 벤처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창원 지역 수출액이 전년보다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년 창원 지역 수출입 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액은 227억 9천여 달러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송기계와 전자기기의 실적 증가가 수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창원의 무역수지 흑자액은 169억 달러로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20만 명에 달했던 밀양시 인구가 올해 1월 말 기준 10만 6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밀양시는 인구 10만 지키기에 나서면서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밀양시 인구정책 담당관 양기규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밀양시 인구정책 담당관 양기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밀양시가 인구 10만 지키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시책이 있더라고요. 밀양에서 결혼하면 1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하는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의 신혼부부에 대해서 결혼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며 밀양 사랑 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책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청년들이 밀양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밀양시에서는 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축복이 된다는 인식을 더 심어주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밀양시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인구 정책도 소개해 주시고 그 외에도 밀양시만의 인구 증가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는 밀양시가 키워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 돌봄 체계를 구축해 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 개관하는 돌봄다봄센터는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8시까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밀양시에 전입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는 지난해 학기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학년당 100만으로 확대해 최대 4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매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밀양시 인구가 10만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밀양시 인구정책 담당관 양기규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대) 전 부동산 법인 대표 A씨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30대 B씨 등 4명이 각각 1억 3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으며 총 5억 2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 등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가 부동산 법인 대표로 자신을 소개하고 중개인은 해당 건물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며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용역 착수회의를 열고 도심융합특구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시계획 수립 후 2026년까지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센텀2지구는 지난해 11월 국토부로부터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도심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 지역 수출은 1.2% 감소한 10억 2,300만 달러, 수입은 4.5% 증가한 12억 2,5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2억 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자동차와 선박, 전기, 전자제품 등은 수출이 증가했지만 화공품, 철강, 자동차 부품 등에서 감소가 커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소비재와 원자재 수입은 감소했지만 자본재는 증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